아들을 무시하던 친구들 앞에서 상상도 못한 순간이 찾아왔다. 어머니, 아드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화점 VIP 라운지는 유리벽을 통해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김순덕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따뜻한 차를 놓고 멤버십 카드를 확인했어요. 순덕은 손가방 속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꾸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 뒤 박영자와 최미자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반짝이는 액세서리 코너를 지나며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라운지 테이블에 앉자마자 영자는 쇼핑백을 의자에 걸었어요. 오늘 신상 많이 나왔다더라고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좌석을 정리했어요. 매장이 아주 북적이더라고요. 직원이 물수건과 메뉴판을 놓고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영자는 메뉴판을 덮고 핸드백을 닫으며 시선을 올렸어요. 순덕 씨, 아드님 요즘은 어디 다니시죠? 순덕은 입술을 다물고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지내요. 미자는 옆자리의 커피 향을 맡으며 의자를 조금 끌었어요. 주변 테이블의 여성 둘이 잠깐 이쪽을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자는 컵받침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요즘 자리는 금방 난대요.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죠. 순덕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손등에 남은 물기를 티슈로 닦았습니다. 메뉴가 나오자 영자는 주문을 수정하며 직원에게 디저트를 추가했어요. 라운지 스피커에서는 조용한 피아노 소리가 흘렀습니다. 미자는 새로 산 지갑을 꺼내 카드칸을 정리했어요. 우리 애는 다음 주에 해외 간다네요. 순덕은 창밖 에스컬레이터의 사람 흐름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백화점 층별 안내가 은은하게 들려왔어요. 영자는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스펙보다 성과죠.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덧붙이지 않았어요. 미자는 물잔의 이슬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접 테이블의 고객이 계산서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직원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식기 소음을 줄였습니다. 영자는 라운지의 거울 기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순덕 씨도 시간 나면 취미라도 해요. 마음이 좀 편해지죠. 순덕은 어깨를 가볍게 세우고 다시 차잔을 들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미자는 가죽 의자 등받이를 조정해 앉은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영자는 테이블 위 쇼핑백 리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라운지 공기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얇게 긴장감이 깔려 있었어요. 직원이 추가 주문을 묻자 세 사람은 각자 디저트를 하나씩 골았습니다. 순덕은 메뉴판을 접어 직원에게 건넸어요. 유리병 너머로 오후빛이 조금 기울었어요. 영자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드님, 이 근처면 한번 보자고 하세요. 순덕은 짧게 숨을 고르고 의자를 살짝 뒤로 뺐어요. 오늘은 바쁠 거예요. 미자는 냅킨을 접어 컵받침 아래 가지런히 끼웠습니다. 디저트가 도착하자 포크가 그릇을 스치는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순덕은 접시를 자신 쪽으로 당기고 조심스럽게 한 조각 떠올렸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남았지만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영자는 창가 쪽을 힐끗 보며 시선을 멈췄습니다. 라운지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관리 직원이 동선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순덕은 그 모습을 잠깐 보다가 다시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잔, 접시, 메뉴, 쇼핑백이 각자의 자리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세 사람 사이에는
형식적인 미소와 공손한 말투만이 차례대로 오갔습니다. 그리고 눈치채기 어려운 작은 파도가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백화점 본사 15층 회의실에는 넓은 테이블이 길게 놓여 있었어요. 김태수는 준비한 자료를 들고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벽면의 스크린에는 전략 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대표 이정우가 입장하자 임원들과 팀장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정시에 시작되었고 공기가 빠르게 무거워졌습니다. 태수는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그는 매출 추세와 고객 동향을 수치와 그래프로 차근차근 제시했습니다. 임원들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대표의 시선이 태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는 비서실 직원이 대기하며 추가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태수는 준비한 안건을 빠짐없이 설명하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제시되었어요. 태수는 예산 분배와 인력 재배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질문을 던졌고 태수는 흔들림 없는 답변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는 후배 대리들이 몰래 노트를 적으며 집중했어요. 대표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다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태수의 안건은 그대로 채택되었고 추가 검토 없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되자 임원들은 삼삼오오 흩어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배 직원들은 태수에게 다가와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태수는 웃으며 짧게 답하며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비서실 직원은 다가와 대표가 곧 다시 면담을 원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태수는 자료를 정리하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아직도 평범한 회사원으로만 생각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펜을 바라보다가 곧 다음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분명했지만 마음속에는 어딘가 묵직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라운지의 조명이 한층 더 밝아지자 순덕은 자리에 앉아 차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그녀는 다시 돌아와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영자는 손에 든 명품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시선을 끌었어요. 우리 애는 이번에 해외 출장 간다네요. 라는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미자는 옆에서 맞장구 치듯 새 아파트 입주 소식을 곁들였습니다. 순덕은 묵묵히 차만 마시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영자는 다시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덕 씨 아드님은 요즘 어디 다니세요? 순덕은 짧게 숨을 고르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피식 웃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라운지 직원이 케이크 접시를 정리하자 테이블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곁눈질로 순덕을 살폈습니다. 순덕은 손끝으로 티슈를 접으며 모멸감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다른 고객들이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몇몇 고객들이 흘끗 쳐다보다가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차잔 속에서 김이 옅어지고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무늬에 고정되었습니다. 미자는 자리의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지만 영자의 농담이 이어졌습니다. 순덕은 의자를 살짝 뒤로 밀며 숨을 고르듯 허리를 펴올렸습니다. 라운지의 피아노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이 분주해지자 직원들이 서둘러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관리 직원이 먼저 들어와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 백화점 대표 이정호가 등장하자 라운지 안의 시선이 한순간에 집중되었습니다. 고객들은 낮은 목소리로 웅성거렸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대표는 가볍게 손을 들어 보이며 차분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대표의 동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순덕이 앉아 있는 창가 쪽 테이블도 대표의 경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자와 최미자는 그 모습을 보고 눈빛을 반짝이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대표는 잠시 다른 VIP 고객들과 악수를 나눈 뒤 순덕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뜻밖의 상황에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대표가 다가오자 주변의 대화는 모두 멈추었습니다. 라운지 전체가 고요해지고 발걸음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영자는 입술에 미소를 억지로 걸고 손등을 가지런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자는 의자에 등을 붙인 채 숨을 고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손에 쥔 티슈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대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덕이 있는 자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직원들이 뒤에서 조용히 멈추며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순덕은 자신이 왜 대표의 주목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주변 고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세 사람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라운지 공기는 한순간에 무겁고도 낯선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표가 순덕 앞에 멈춰 서자 라운지의 시선이 모두 쏠렸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드님 덕분에 회사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놀란 듯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손에 쥔 가방 끈을 세게 당기며 표정을 감췄습니다. 미자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대표는 태수의 기획안 성과와 업무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직원들이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표시를 보였습니다. 순덕은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서서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의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공개적인 인정이었습니다. 라운지 안의 고객들은 수군거리며 순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얼굴이 굳어 더는 농담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종종거리며 자리의 공기만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순덕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순간의 무게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표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다하고 천천히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직원들이 뒤따르며 정리하자 공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덕의 가슴은 여전히 요동쳤고 차가운 손끝에 열기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표가 떠나자 라운지는 다시 잔잔해졌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덕의 앞에는 여전히 차와 디저트가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컵을 들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급히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의 몇몇 고객들은 아직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순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의자를 곧게 세우고 허리를 꼿꼿이 펴앉았습니다. 라운지 직원이 다가와 빈 접시를 치우며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짧은 대답만 이어갔습니다. 미자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으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손바닥에 남은 땀을 티슈로 닦으며 말없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잠시 대화가 멎은 듯한 공백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움직였지만 새로운 화제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시계를 확인하는 척하며 불편한 공기를 피하려 했습니다. 순덕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라운지의 피아노 선율은 그대로 흘렀지만 세 사람의 공기는 묵직했습니다. 직원은 새로 주문할 것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억지로 목소리를 내며 디저트 맛을 언급했으나 울림이 없었습니다. 미자는 얇은 미소만 지으며 잔을 두드렸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그 침묵이 이제는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 순간이 단순한 대화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흐름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덕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라운지에서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조용한 집안에 은은한 빛이 번졌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아침에 정리하지 못한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외투를 벗어 걸고 주방으로 향해 국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오르자 문이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늦은 퇴근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태수는 어머니를 보고 웃었습니다. 순덕은 반갑게 맞으며 저녁 차려놨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국을 나누어 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맴돌며 조용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회사 이야기를 짧게 전하며 바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순덕은 대답을 하면서도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대표가 자신의 앞에서 아들을 칭찬하던 순간이 선명하게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태수 몰래 손을 무릎 위에 올려 진정시켰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낯선 기운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망설이다가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오래 참고 눌러온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놀란 듯 잠시 멈췄다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덕은 짧게 고맙다고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국물 향과 함께 모자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순덕은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시장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기울며 상점 앞에는 제철 과일과 채소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이웃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태수의 회사 소식을 들었다며 자랑스럽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붉어졌겠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당당히 들었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도 아드님 잘 나가신다면서요라고 말을 보탰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어깨를 활짝 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창문에 비친 스스로의 모습에서 한층 당당해진 표정을 확인했습니다.